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사람이 줄어들고 텅 빈 마을에 몇 가구만 남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혼자서 또는 주변들과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농어촌의 암담한 현실이 담긴 질문인데요. 농어촌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뭐 걱정하시듯이 그렇죠. 암울하시죠. 예. 이제 뭐 이도향도 이촌향도가 아니고 뭐 다 젊은 그룹들은 소득을 해서 도시로 다 떠나고 그렇죠. 예. 어르신들은 고향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예. 뭐 또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가니까 투자도 적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죠. 이른바 예타 같은 거 해도 전혀 이제 안 나오는 그런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적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농촌에 대한 뭐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효과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넣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사회적인 인프라가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대신에 악순환이네요, 그게. 또 한편에서는 뭐 식량 안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꽤 악순환을 겪고 있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인구가 떠나고 나니까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현재 놓여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 물가라고 소위 명명하면서 농산물이 뭐 가격 폭등이나 뭐 이런 게 자연적인 기후적인 요건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뭐 비축미 방출해서 가격 잡는다고 그러고 아하.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아니 좋을 데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계속 막고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이 이렇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이 고령화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이 대책 마련이 가장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떤가요? 10년, 20년 후에는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져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이제 그분들이 고인이 되시면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완화될 거다 일정 시점 되면 대신에 농촌에 있는 공간들, 토지들 또 여러 가지 자산들은 아마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토지가 주요 생산 요소였는데 그 생산 요소가 인당으로 나누면 그래도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소득은 늘어나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펴고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만 잘해 나간다면 농촌의 변화가 암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요. 네. 이제 그게 충족되려면 네. 정부가 잘해줘야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상상한 대로님이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개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하는 방송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상상한 대로님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등으로 기본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귀농할 젊은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농사 짓는데 뭐 농지에 대한 내용도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필요한 농지 정확하게 하고 대신에 식량 안보 때문에 이용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 명확하게 하고 또 그 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득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활용해서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연금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틀을 만들고 또 농촌 공간도 이제 재편해야 되겠죠. 인구가 줄으니까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정하게 뭐 빈집 정비도 하고 대신에 마을 단위도 7, 8개를 묶는다든지 뭐 해서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 가능한 주거 여건이 가능한 걸로 재편하고 그러면서 여기 공간들은 소득과 연계되거나 생활 개선에 연계되거나 산업적인 재배치에 기여할 수 있는 틀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 요거를 정부가 진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면 농촌 공간이 재편도 되고
또 소득도 담보되고 대신에 이제 농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농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쪽에 계속 희생만 당했던 내용에 대한 보상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득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이 다 지금 갖고 계신 거 굉장히 많네요. 많고 사실은 문제점도 많고 해결책도 많이 이제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그것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오면 아마 우리 윤주명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이렇게 충분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네. 대해서 우리 윤주명 의원님께서 큰 아이디어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사에서 법이 오면 열심히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네. 했던 내용이 농업민생사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농업도 소득 안전망, 그 다음에 기후위기 말씀하시겠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뭐 재난 안전망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고 식량 안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꼭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반드시 거부권 행사된 네.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사법 공포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그러기 위해서 있게 만드는 박스권의 50%에 갇힌 지지율을 또 60%에 또 박스권으로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모두의 질문 Q에 도착한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